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휴가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갈 거야? 예약했어? 하는데 김서연 아나운서는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저도요. 이제 휴가 계획을 슬슬 짜야 되는데 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뭐 시간도 잘 안 나고요. 언제 가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비행기 값은 또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잘 모르겠어요. 비쌀 때 가서 그래요. 그런가 봐요. 네,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부터 너무 지치고 힘든데 맞아요. 참 이상하게도 사람은 늘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거는 우리가 뭐 여행을 간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일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잠시 좀 나를 지치게 했던 일상에서 빠져나와서 나에게 쉼을 제공을 하며 나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닐까.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떠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막 가고 싶다 진짜 막 설레는 거 있죠. 제 주변에 계신 분 중에 제일 잘 떠나시는 분 같은데. 전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왕 그 여행 떠나는 거면 네. 남들 다 가고 흔한 곳 말고 아. 뭐 이색적이고 이국적이고 독특하고 이런 곳을 가면 좋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도 인터넷 뒤지거나 아니면 여행 갔다 온 친구한테 야 어디가 좋으냐, 그렇지. 밥은 어디서 먹어, 맞아, 또 어디를 맞아, 가봐야 맞아. 돼. 이럴 거면 왜 가냐고. 그런 분들은 오늘 집중하세요. 오늘 이 방송 꼭 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혹시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 오늘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행 전문가 두 분을 모셔볼 텐데요. 여행의 모든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는요. 여행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학교라는 여행 작가님 모셔볼 거고요. 또 2부에서는 학기 중에는 교사로 또 방학이 되면 방랑자로 변하는 지리교사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인공부터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와, 네, 마치 여행 떠나는 것처럼. 오늘 여행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하고 글 쓰고 사진 찍는 여행 작가 이화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행 작가 이화자 씨. 여행 작가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국내나 해외 이런 곳들을 여행을 하고 본인이 겪은 경험들을 이제 보통은 혼자 간직할 수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남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책이나 아니면 저널 뭐 이런 연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글도 직접 쓰시고 그런 데 올리는 사진도 다 직접 찍으시는 건가요? 네네. 저는 지금까지 여행책을 한 6권 정도 냈고요. 와, 그러면 기초 질문, 네. 네, 기본 질문. 지금까지 여행은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저 사실 그런 걸 별로 세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근데 제가 남미 여행에서 너무 30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렇죠. 네. 옆에 앉은 일본 이제 인 여행객하고 몇 나라나 가봤어?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한 나라 한 나라 지우기를 하다가 제가 몇 나라를 갔는지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한 100개국 정도 갔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개국 수가 몇 개국 나라를 갔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네. 저는 그 몇 개 나라를 갔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나라가 다 다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녀본 나라만큼 저의 이 세계관이 확장되는 거를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뭐 어떤 한 나라를 깊이 있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여러 나라를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내는 혹시 100개국 다니시는 만큼 또 국내도 많이 다니셨나요? 사실 국내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힘 빠지면 가야지. 국내나 일본, 중국 이런 가까운 곳들은 이제 비행기 타기 힘들 때 뭐 이렇게 가까운 데나 가자, 온천이나 가자 이렇게 남겨뒀었는데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빨리 왔어요. 왜요? 나이가 드신 것도 아닌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네, 예상할 수 없이 빨리 와서 네. 코로나가 뚝 오는 바람에 공황 장애가 왔어요. 공황 장애 말고
공황장애. 공황. 네, 저희 아, 신우이가 신우이가 저한테 불렀으면 코로나가 오니까 언니 공황장애 왔어요. 공황 못 가서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황장애가 그때 여행가들 사이에선 다 왔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갑자기 막히니까 길이. 그래서 저도 한동안 고민하고 너무 답답해하고 하다가 예. 방법을 찾은 것이 국내 여행을 가자. 국내 여행을 가는데 좀 그때 복잡한 곳을 가면 안 되니까 좀 한적한 곳을 가자.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국내에 좋은 곳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해외 갈 때마다 친구들이 너는 국내도 좋은 데 많은데 맨날 해외만 가냐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국내를 다녀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와닿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책으로 엮어내서 언택트 시대 여행 처방전이라는 국내 책을 또 쓰게 됐습니다. 이야. 근데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 스타일이 또 다 다르잖아요. 네. 국내 여행, 해외 여행, 그다음에 단기 여행, 장기 여행, 한 달 살기, 그리고 또 적금 넣어서 적금 만기 때만 여행 가시는 분이 있고 그 반대로 요즘 광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행 먼저 돈은 나중에. 그 작가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좀 좀 충동적인 스타일이라 가지고 너무 미리 여행을 이렇게 짜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오지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오지를 좋아하고요. 오지 같은 여행자들끼리 얘기해보면 우리는 왜 그렇게 불편한데 오지를 좋아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오지가 가장 인간의 본질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거칠애를 많이 걷어내고 본질의 사람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서 오지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냥 모습만 봤을 때는 오지가 아니라 오디를 해본 것 같이 여행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오지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근데 궁금한 거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여행 작가가 되셨어요? 네. 저는 사실 한 25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고 한 약 10년 동안은 이제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생활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한 15년 동안은 광고학 교수로 한 15년 동안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방학을 통해서 이렇게 여행을 좀 하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첫 책 제목이 여행에 미치다인데 그야말로 여행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연구실에 있어도 계속 남미를 다리 떨리기 전에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계속 나고 그래서 저는 현재주의자거든요. 지금 하고 싶은 거를 미루지 말자라는 주의자라서 그때도 물론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수년간 고민을 한 끝에 이제 여행을 전업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네, 떠났습니다. 말씀 중에 광고 카피라이터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흔히 우리가 아는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광고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네. 그때 주로 맡았던 물론 여러 광고주를 담당했지만 주로 맡았던 광고들이 이제 제과, 이제 초콜릿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네, 뭐 땡땡 초콜릿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500원입니다라는 아이스크림 광고 그다음에 땡땡 사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럼 혹시 그거- 저기 네. 초콜릿 그럼 잠깐만 자,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컴퓨터에 지금 어머나! 이거 아니에요 혹시? 네, 그게 이제 뭐 여러 편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신입 때 맡았던 광고는 이제 네 그런 광고 맞습니다. 아니, 왜요? 멋지지 이미연이 않았어요? 나오는. 웃겼어요? 방금 제가 뭘 봤는데 저분은 누구? 누구세요? 교수님이신가요? 어머. 네, 동명이인인 접니다. 이 과자님이시군요. 네, 이거 무슨 남들은 사진인가요? 동명이인이라고 얘기하는. 어디를 가신 사진이에요? 네, 이거 뉴욕에 제가 조선일보 광고대상 당시에 이제 네, 공모전 하는 상이 있어서 네. 제가 거기서 저희 팀이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포상이 그 당시에 미국 일주, 그러니까 그 대도시 네 군데를 이렇게 쭉 횡단하는 포상이어서 그 뉴욕에서 아까 그 사진은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같은 팀 디자이너가 예.
가나 초콜릿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고 저기 한번 서보라고 이미 연필로 찍어주시고 그래서 찍힌 좀 느낌 사진입니다. 있었어요. 아, 네. 남들은 동명이인이냐 이렇게 이분은 어디 가셨냐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 속에 카피라이터도 교수님으로 소위 말하는 잘 나가셨는데. 그렇네요. 네, 갑자기 이렇게 여행 작가가 되려고 하셨을 때 좀 두렵진 않으셨어요? 아, 굉장히 두려웠고 이게 생각보다 25년 동안 명함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일을 했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내려놓고 아무리 여행이 좋다고 해서 그걸 나서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은 전혀 후회하지 않고 아, 그때 쌩쌩할 때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쌩쌩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해라 뭐 이렇게 말하기는 쉬운데 정작 내 일이 되면 그게 또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네. 나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반응은 좀 어땠나요? 주변에서 이제 반응은 연금 타야지 무슨 얘기야 이렇게 방학 때 조금씩만 가까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고 현실적으로.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주변에 다른 분들은 제가 그때 뭐 얼굴이 점점 저도 못 느꼈지만 그래서 너 점점 얼굴이 너는 밝은 애인데 이렇게 어두워진다 그러면서 꼭 그 일이 아니어도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또 말해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늘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결정은 저의 몫이고 그때 제가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뭐 산에도 많이 가고 혼자 많이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지금도 기억에 나는 그 문구는 어떤 것을 그만둘 때 그게 싫어서 그만두면 안 되고 이 시간에 다른 꼭 하고 싶은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그만둬야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의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더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지 그냥 이게 싫어서 그만뒀다면 제가 지금 좀 어쩌면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교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그리고 직장이 제가 20대 때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뭐 저는 입사도 못 했지만은 근데 그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 그리고 연금까지 포기를 하시면서 전업으로 여행을 하시게 된 데는 뭔가 그만큼 저희에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다 들을 수는 없고 그중에 핵심만 뭐 몇 군데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뭐 사람들이 제가 여행 강연 같은 데 가면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100개국 중에 갔던 데 중에 그렇죠. 단 한 곳만 추천한다면 그렇죠. 어디냐? 이 질문은 정말 어떤 강연이든지 빠지지 않고 네.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뭐 다 좋았지만 저는 모로코라고 대답합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 있는 곳인데요. 네. 그곳에서 제가 사하라 사막에서 하룻밤 자면서 야영을 하면서 보았던 별, 그다음에 사하라 사막에서의 아침에 밟았던 찬 모래의 촉감 이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오로라 영하 40도 체감 40도라고 영하 40도라고 얘기하는 곳이거든요. 옐로나이프 캐나다에서 봤던 하늘의 오로라.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 내가 그 하고 있는 고민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고민이고 우리 우주의 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삶을 보는 시선이 거대해지고 커지고 그러다 보면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그 삶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잠깐 잊고 있었던 게 오지 여행을 좋아하신다라고 네, 했던 걸 그냥 감안하고 들어야 되겠다. 네네네. 근데 저기가 그 사하라 사막인가요? 네네. 우와. 네, 이게 이제 그 밑에서 정갈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렇게 매트를 높게 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고 이게 오로라, 네, 옐로나이프. 네, 공짜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고 영하 40도를 견뎌야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엄청 춥습니다. 네, 저런 거 보고 나면 연금 생각 하나도 안 날 것 같아요. 네 연금 생각 요즘은 조금씩 나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여행지도 있으실까요? 네, 세 번째 여행지는 제 인생에 가장 미친 짓이었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데 네. 아프리카를 제가 한 달 동안 종단을 하면서 캠핑 여행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몸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그런 게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아프리카에서 했던 그 안젤리나 졸리 이런 사람들도 와서 하는 어드벤처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 인생에 미친 짓 스카이다이빙을 했었습니다. 좀 뛰어내리셨어요? 예, 10,000피트 경비행기를 타고 10,000피트 그렇죠. 상공에서 문이 열리면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 혼자 뛰어내리지는 않고 네. 당연히 처음이니까 뒤에 이제 선생이 같이 네. 텐덤으로 뛰어내리는데 그래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이거 잡고 이렇게 버텼어요. 막 있으니까 버티니까 뒤에서 그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밀어요. 엉덩이를 밀어서 제 귀에다 대고 계속 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뛰어내려 걱정하지 괜찮아 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서 밀려서 이제 떨어졌는데 낙하산이 2번 펴지고 땅바닥에 이제 그렇지. 발을 닿게 되는 그 순간 첫 번째 피면 막 입술이 한륨처럼 이렇게 막 돼가지고 입 모양 그 텔레비전에 웃길 때 나오는 그런 입 모양이 되고요. 뭐 정신도 하나도 없는데 이 그 돌리는 선생이 계속 이제 나름 서비스 한다고 막 공중에서 어이구, 5바퀴씩 어떡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소리 질러요. 그만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는 서비스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낙하산 2개를 펴야지 내를 두 번째 낙하산을 피면 몸이 붕 뜨면서 유영하듯이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거든요. 그때 사방이 완전히 고요해지면서 영상으로 남기셨군요. 밀려서 뛴. 네, 밀려서 뛰어내린 떨어졌다고 아까 표현을 네, 하셨어요. 네. 뛴 게 아니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첫 번째 낙하산이 펼쳐진 거고요. 네, 네, 모양 네. 나오나요? 입 모양 자, 입 나오나요? 모양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싫어하는 입 모양입니다. 피디님 모자이크 부탁해요. 모자이크 부탁드립니다. 이야. 아니 지금은 표정 괜찮은데요? 아, 괜찮아요? 네. 다행입니다. 와,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엄지척하셨어요. 거기 밑이 남이부 사막과 바다가 같이 사막과 바다가 같이 있는 흔치 않은 우와. 곳이고요. 자, 창규. 안전하게 착지. 우와. 저때 제 심정은 살았다. 아. 네. 전날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저걸 떨렸어요? 신청해요. 네, 내가 왜 저걸 근데 신청했을까? 지금 그렇게 하시기엔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살았으니까. 아하. 땅에 오니까 용감해지네요. 아, 네. 그러면 앞에 이렇게 대기하시는 전 세계인들 이렇게 네. 자기 탈 거 순반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박수 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떨렸다가 그, 지금-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거 네. 괜찮은가 봐. 뭐 이렇게 엄청 용기를. 떨고 맞아요. 있는 중에 내리는 거 보면 박수 치고. 어. 네. 저도 뛰어내리려면 못 뛰어내릴 것 같은데 착지하는 모습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하면 평소와 다른 용기가 예. 샘솟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 이제 좋은 어떤 여행지들을 다 소개를 하셨잖아요. 근데 공황장애라고 일컬었던 이 코로나 시국에 그때 국내로 이제 시선을 돌려서 국내를 때 여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에서는 좀 추천하고 싶은 정말 여기는 좀 가봤으면 좋겠다는 그 여행지 추천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요즘은 너무 많아서 예. 국내가 진짜 요소 작은 소도시들도 너무 네. 잘 돼 있고 카페도 잘 돼 있죠. 네. 음식도 무엇보다 잘 맞고 말도 잘 통하고 이러니까 너무 이렇게 좋을 수가 이러면서 제가 다녔었는데 이곳 주변 대구 주변만 하더라도 뭐 밀양이라든지 청도라든지 군위 같은 곳, 사유원 이런 곳들 너무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산티아고 같은 곳이 있다고 섬티아고. 네? 네. 산티아고 멀리 걸으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신안에 가면 대기점도 소학도라는 산티아고처럼 섬티아고 순례길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들도 저희가 가면서 뭐 흉내 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놔서 만족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말씀을 듣기만 해도 뭔가 우리가 여행을 이렇게 따라 떠나가는 네. 듯한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상상을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의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옷차림은 주로 어떻게 꼭 내가 챙겨가는 옷이 있다거나라든지. 사실 저희 네. 여행자들끼리 그 고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공항에서 진보다리가 큰 사람은 고수가 아니다. 하수네. 네, 진보다리를 바리바리 싸서 오는 사람은 여행 경험이 작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행 경험을 많이 특히 오지나 이런 데 가다 보면 그 짐을 자기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오롯이 자기 고생이고 자기 인생의 짐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산티아고 같은 데 사람들이 그 굉장한 깨달음을 얻는 것도 그 배낭 맨 거 이거 하나가 맞아요. 결국은 나의 인생에 다 충분히 가능한 짐이 몫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저도 체험하다 보니까 갈 때 짐을 많이 갖고 가지 않고 옷 같은 것도 현지에서 사 입는 옷이 가장 그 나라 기후에 맞고 가장 멋스러운 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한복을 입고 네, 이게 또 접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같은. 어디 앉은 분이야? 어디 계실까요? 네. 우리도 한복 입은 외국인 보면 막 친근하게 다가가서 네. 옷고름 다시 매주고 그렇죠. 싶고 얘기 걸고 싶고 그렇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랑 아이 안겨주면서 막 사진 찍어주면서 아줌마들이 깔깔깔깔 웃고 막 옷 매무새 고쳐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제 어디 여행 간다고 그러면 막 가방 크기 갖고 고민하고 이러면 그냥 현지 가서 사입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막 여행 간다고 미리 옷 사잖아요. 네, 막 맞아요. 거기 네. 기후는 어떨까 이러면서 미리 옷 사고 날쌘이 쇼핑하는데. 맞죠. 맞아요. 저 우리 가서 신랑 살아.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 신랑이 저 여행 갈 때 짐 싸면 늘 앞에서 그냥 가서 사이고 뭘 들고 가 이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명언이었네요. 네. 그게. 명언이네. 정말 그 여행을 다니시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셨을 테고 만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네, 그 꾸밈 없는 현지인들의 모습도 저를 많이 변화시킨 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되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해맑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저기에 비하면 너무 가진 게 많은데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았던 거지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게 했던 그런 만남들도 있었고요. 같은 여행자 중에 만났던 분,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은 제가 네팔 히말라야에 갔을 때 스위스에서 온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혼자 뭔가 고뇌에 차서 이렇게 걷고 계셔서 저도 혼자 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본인이 지금 인도에서 그 자비를 털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고민이 결정의 단계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더 하려면 집에 있는 스위스에 있는 자기 집 하나 있는 거를 팔아서 하느냐 아니면은 스위스로 다시 돌아가느냐의 기로에 놓여서 그걸 결정하기 위해 오셨다고 얘기해서 제가 농담처럼 스위스 부자 나라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 나라는 부자인데 자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산길에 결정하셨냐고 했더니 결정하셨다고 그 스위스 집을 처분해서 봉사하기로 결정하셨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날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자기 재산을 축적하는 그렇죠. 삶을 살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데 그분은 자기 있는 거를 다 남을 위해 퍼주면서 그런 삶을 사는 분도 계시는구나. 뭐 물론 뉴스나 이런 데서는 많이 봤지만 제가 실제로 만나 보니까 또 다른 감동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전직 또 카피라이터께서 나오셔서 그런지 자꾸 네. 광고 생각이 나는데 요즘 그것도 여행사 광고 중에 이번 여행이 내게 남긴 것, 마일리지 그리고 뱃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 여행은 그 다녀오고 나면 뭔가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작가님은 여행을 시작하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넓어지고 이게 그냥 그 유명한 외국 작가가 마루야 마켄지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자기가 사는 곳, 장소, 시간, 그다음에 만나는 사람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그냥 결심만 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면서 다른 문화권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문화권에 있으며 내가 어떤 생각을 했고 그게 어떤 맞는 생각인지 아닌지
또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게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뭐 힐링을 하러 간다거나 아니면은 여행을 떠나서 나 자신을 좀 찾을래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이 여행을 떠나는데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전에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여행 처방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 어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행 방법도 나라도 가서 즐기는 방법도 다 다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장에서 광고회사 때 365일 일하고 항상 바빴을 때는 뭐 3박 4일, 4박 5일 휴가도 겨우 받아서 가면 그냥 발리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이렇게 쉬다가. 푹 쉬고 그냥 마사지 받고 맛있는 거 먹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삶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뭐 쿠바나 이런 데 체게바라나 뭐 이런 데 가서 또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지루하고 이럴 때는 라자스탄이 굉장히 컬러풀 아까 보셨지만 그런 곳에 가서 좀 오지에 가서 일부러 고생도 좀 해보고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곳을 한정 짓지 말고 본인이 처한 심리 상태에 따라서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그 여행을 만족스럽게 보내는 방법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남자분 한 중년 60대 정도 되신 분이 혼자 오신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랑 우연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본인은 1년 365일 바빠서 이 여름 휴가 때 항상 가족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스타일이 싫은데 그냥 아내와 자식이 원하는 곳을 가기만 하셨는데 자기가 더 있으면 이 우즈베키스탄 같은 오지를 못 올 것 같아서 그 해에는 양해를 구하고 나 올해는 우즈베키스탄을 꼭 가보고 싶어 나는. 근데 아내나 아이들은 우즈베키스탄 뭐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혼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이라도 가끔씩은 좀 따로 또 같이 서로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양해해 주는 그런 게 되면은 더 좋은 가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네요. 생각해볼 뭐 맞아요. 문제네요. 근데 방금 이제 오지라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게 혹시 위험하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위협으로부터 좀 미리 예방하는 법도 있을까요? 특히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여행을 가면 오픈 마인드가 돼야 된다 그래서 타인의 호의를 무조건 받아들여서 뭐 우리 집에 와서 살래 뭐 우리 집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은 정말 친절해 그렇게 내가 돈도 절약하고 가서 자야지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울역에 내가 내렸을 때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외국 가서도 안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서울역에 그러네요. 내렸는데 네. 갑자기 누가 와서 너 뭐 내가 재워줄게, 뭐 그쵸. 내가 음료수 사줄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 가서는 그러게. 외국인이니까 호의를 받아야지 이거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항상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사람들이 너무 물어보면. 화려하다는데. 너 서울역에서 두리번 거리는데 누가 너한테 와서 재워줄게, 먹여줄게 하면 따라가겠어? 안 이렇게. 가죠. 네. 네네. 근데 외국 가서는 나 나왔으니까 경험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오픈 마인드. 왜 이렇게 용감해지죠? 외국인의 그러게요. 호의는 받아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에 알겠습니다. 노출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문득 궁금해지는 게요. 우리 다 이제 직장인들 휴가가 네. 있잖아요. 휴가가 있으세요? 그러네요. 지금은 뭐 제가 프리랜서기 네, 때문에 네, 네. 딱히 휴가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냥 저는 이제 제 여행 패턴을 쭉 보면은 여름에는 반대 겨울나라 시원한 곳. 여름에는 이제 더위에 지치니까, 그다음에 겨울엔 추위에 지치니까 따뜻한 곳 이렇게 반대의 나라들로 여행을 하는.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우리 이제 여름 휴가지 고민하는 분들을 네, 위해서 네, 네. 추천을 좀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네, 네. 방금 그 답이 나온 걸까요? 네네네. 방금 답이 나왔습니다. 아니면 그래서 예. 외국 중에 추천하라면 몽골을 꼭 추천해드리고 몽골이요? 싶어요.
몽골 그러면 굉장히 멀게 게르에서 문화상으로 자야 늘. 되고. 네. 근데 게르가 다 이렇게 막 불편한 게르만 있는 게 아니라 호텔식 게르도 오.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건 다양한 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 시간도 여기에서 3시간 반이면 되고 굉장히 쾌적하고 뭐 지금 아침에 제가 이렇게 뭐 보니까 지금 한 10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시원한 날씨 속에서 또 문화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를 저는 내가 사는 곳과 많이 다른 것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비슷한 곳을 갔다 와서는 임팩트가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른 곳 그렇지만 시원해서 좀 더위에 지친 걸 달랠 수 있는 곳 또 초원이 있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곳 저렴한 곳 상대적으로 네. 그런 곳을 찾자면 해외에서는 몽골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몽골은 더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게요. 몽골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대구에서도 몽골 가는 게 네. 직항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런가? 항공사에 네, 요즘 지금 너무 가고 싶어져가지고. 네. 말도 한번 타시고 네, 바로 검색해보려고요. 너무 시원합니다. 아침마당 우리 몽골 특집 하죠. 몽골 게르에서 같이. 예, 네, 예. 별도 더 넓은 보고요. 초원에서. 네, 예. 별도 보고. 상상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 네, 이게 네. 휴가인 것 완전한 같아요. 힐링. 여행. 맞아요. 네, 너무 일상 좋아요. 탈출 떠나는 거. 자, 이제 말씀을 나누다 우리가 어느덧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또 이제 새로운 곳을 여행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여행했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뭐 여행 강연이라든지 이 여행이 세상에서 제일 큰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린 청소년부터 남녀노소까지 여행이 주는 어떤 교육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총 정리하는 그런 책도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 여름 휴가 계획 세울 때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